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메테리얼 에이터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UVW 맵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M 누르면 이렇게 메테리얼 에이터가 뜨죠. 자, 여기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까지 배운 게 뭐 하이라이트, 그렇죠? 하이라이트, 광택 부분까지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나무 재질을 또 한번 저번 시간처럼 해보면요, 디퓨즈를 누르고 이미지를 눌러서 자, 우리가 다운받은 나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열어줍니다. 자, 여기 있었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나무가 구에 씌워진 상태죠. 자, 이랬을 때 문제는 뭡니까? 내가 광택을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유광이다 해서 50에 뭐 30 정도로 유광에 광택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대로 놓으면 유광은 맞지만 뭐는 아닙니까? 예, 실제 나무 바닥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시트지, 그러니까 유광 시트지를 벽에 바른다 했을 때 사용하게 되겠죠. 이유는 표면에 대한 질감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요, 표면의 느낌까지 살려야겠죠. 그래서 일반 유광 시트지가 아닐 때는 밑에 있는 맵스란 부분을 넘어갑니다. 이미지들이란 뜻인데요. 넘어가면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봤던 메뉴들의 이미지를 넣는 칸이 보이고 있죠. 이거랑 일치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위에 없던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범프입니다. 범프는 바로 표면의 질감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디퓨저에 넣었던 이미지를 끌어다가 범프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놔주고 카피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를 체크하겠죠. 그리고 OK 누르면 자, 위에 있는 이미지가 변경이 될 시 범프의 이미지도 변경된다. 그게 인스턴스입니다. OK. 자, 이거 갖다가 범프의 어마운트 값을 100으로 하면요, 범프라는 값이 다 적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럼 범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범프에서 이제 30이 기본인데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 때에 따라서 1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벽지 같은 경우죠. 벽지인데 범프가 적어 보이는 벽지, 표면의 느낌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최대값을 해봐야 한 50 정도밖에 안 해요. 이유는 더 해봤자 느낌이 잘 안 살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30을 넣고요. 그러나 타일이라든지 그 벽돌 같은 경우 보면은 매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제 매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타일과 타일의 경계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디보다 원래 있던 타일이나 벽돌의 색깔보다 밝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예, 뭡니까? 예, 양각과 음각이 있으면 이게 양각이라면 마이너스 30을 주면 밝은 곳은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밝은 곳은 가만히 있고 어두운 곳은 튀어나오게 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자, 30이라고 한다면 양각이라 밝은 곳이 튀어나가고 어두운 곳은 튀어나가지 않는 그런 효과인데, 반대로 주는 값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범프의 사용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볼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유리와 물입니다. 유리와 물은 어때요? 유리와 물이 아니고 거울과 유리인데요. 거울은 일반 재질 사용 시 디퓨즈를 검은색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유는 자, 원래는 거울은 스페큘러 레벨과 글로시니스를 최대값으로 주면 자, 당연히 뭡니까? 거울이 돼야 되겠지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건드리지 않고요. 맵스로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리플렉션이란 게 있어요. 리플렉션은 반사, 리프렉션은 투명도와 굴절 효과입니다. 리플렉션에다가 뭐를 넣으면
레이 트레이스를 넣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어떤 효과입니까? 이게 바로 거울인데요. 위에 있는 스피큘러 레벨은 어떤 광택의 정도고요. 밑에 있는 요거는 물체의 반사율입니다. 그러니까 100%란 얘기죠. 어마운트가 100% 반사를 한다. 예, 거울이 된 겁니다. 자, 거울은 그러니까 간단해요. V레이 가선 달라지겠지만 일단 인발 전진에서는 검은색의 레이 트레이스를 주면 되고요. 어마운트 값은 100%다. 반사율 100%라는 뜻이죠. 그럼 유리는 뭐냐? 유리도 비슷합니다. 자, 일단 유리의 반사율은 2가 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 누르고 레이 트레이스를 넣은 다음에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왜? 한 80% 이상의 빛이 어디로? 빛이 2가 돼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유리라는 건. 그래서 20%의 반사율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는요 똑같이 레이 트레이스를 복사하고요. 자, 여기를 100으로 놓으면요 요런 효과가 나겠죠. 자, 무슨 뜻입니까? 이건 반사율이 20%고 80%는 빛이 투과하고 그 다음에 굴절이 먹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 있는 그러면 100이라는 건 뭐냐? 바로 투명도입니다. 0이라고 하면 투명하지 않고요. 10이라고 하면 10% 투명해지고 20이면 20% 투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20, 30 점점 투명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자, 반투명 유리는 50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일시에 완벽한 투명 효과가 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쓰는 유리인데, 유리와 물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바로 익스텐디드 파라미터에 가면요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바로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에 1.5로 되어 있죠. 1.4에서 1.7 정도까지 1.5에서 한 1.7 정도까지가 뭡니까?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는 1.6을 주면 유리가 되고 1.33은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와 뭐예요? 투명도는 같을 수도 있지만 물과 유리는 이 굴절률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1.6 정도를 놓으면 평균값을 유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메트라 8의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왜요? 더 이상 볼 게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배워야 될 거는 이제 뭐겠습니까? UVW 맵이라는 기능을 알아볼게요. 자, 내가 만약 여기에서 뭐 하겠다? 얘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겠다 이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미지를 또 받아보면요. 자, 어떤 이미지를 한번 받아볼까요? 자, 여기 구글에다가요. 구글 가볼게요. 자, 구글 가서 이제 확인을 잠깐만요. 자, 구글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다 무엇을 받을 거냐 이거죠. 자, 좀 느리네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구글에다가 뭘 검색하면 타일. 자, 타일 이미지가 아니고 벽돌 이미지를 한번 받아봤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단 M 눌러서 매트레이터 열고요. 뭐합니까?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늘어나거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벽돌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떠한 물체, 특히나 이 박스가 사이즈가 랭스 6000에 위스가 얼마? 3000이라고 했고요. 하이트가 얼마? 한 2600에서 어떤 실내 공간의 풀 사이즈다 했을 때, 자, 여기에다가 이 이미지를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항상 맥스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면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가 늘어나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걸 제대로 고쳐줘야겠죠.
자, 일단 여기 벽돌이란 이미지가 불러왔을 때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를 찾게 되면 그 판매하는 회사의 벽돌 사이즈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평균 사이즈를 보면요, 자, 위아래로 벽돌 하나당 높이가 뭐 한 7, 8cm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5cm 짜리도 있겠지만 60으로 보고요, 아니면 5cm로 본다든가. 그래서 6cm, 5cm로 볼게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게 한 220이나 250 정도 돼요. 200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더 반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200이 5개니까 1000이겠죠. 자, 그래서 한 1100 정도로 볼게요. 110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개죠. 13개인데 5cm니까요. 예, 650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요? UVW 맵을 하고요. 요렇게 UVW 맵은 뭐예요? 바로 이미지의 늘어남을 방지하는 기능이죠. 사용 방법은, 자, 여기 안에 보면은 매핑 타입을 무조건 박스로 체크합니다. 박스라는 건 이 기즈모라고 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칸이 옆면도 있는 6개의 면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요. 그래놓고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200에, 자, 아까 봤던 그대로죠? 자, 어떻게 합니까? 120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0인데, 자, 윗선한 값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죠? 이쪽으로도 벽돌은 1200이지만 이쪽으로 봐도 벽돌은 1200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1200 주고요. 항상 박스 형태로 이미지가 적용될 시 랭스 위스는 두 개가 같아요. 높이만 항상 다르고요. 여긴 650. 이렇게 해야만 빨간 벽돌, 뭐 건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한마디로 정확한 사이즈가 있는 벽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그 외에, 자, 어떤 경우에요? 이런 나무가 들어갔을 때는 어떠냐 이거죠. 나무가 들어갈 땐 별거 없습니다. 자, 나무가 들어갔는데 어때요? 이것도 늘어나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이때는 나무의 결에 대한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피트의 피트, 이미지의 비율에 맞춰라 해서 누르고요. 원본 이미지 더블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에 대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벽돌과 타일이 아닐 시에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UVW 맵은 뭐 아닐 때, 컬러가 들어갈 때가 아니고 이미지가 들어가면 디퓨즈에 100% 해야 되는 설정입니다. 그래야 이미지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비트에 피트를 한 다음에 뭐예요? 1번 누르고 스케일로 내가 원하는 타일 형태로 사이즈로 변형을 시켜주면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회사에 가서 쓰는 형식은 이게 답니다. 그 외에 뭐 더 한다 그러면은 뭐 축을 바꿔서 얼라이먼트를 바꿔서 세로결, 가로결을 바꿀 수 있고요. 때로는 자, 로테이트 시켜서 회전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까지 배운 건 유리 재질과 거울 재질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범프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UVW 맵으로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알아봤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